고민하면서 나온 게 이렇게 얼라이먼트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랑 비전과 미션에 따라서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개인의 KPI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고민한 끝에 만든 게 이제 좀 있다 보이게 될 그 목표 중심의 경영 전략 MBO가 탄생하는 비결이 되고요. 잠깐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요. 퀴즈.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 그 회사가 포지셔닝 되어 있나를 볼게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서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꾸겠다. 어느 기업일까요? 실제 이 자기네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했고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실제 지금 바꿨습니다. 어느 기업일까요? 최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CC는 또 쓰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니고요. 네. 어디일 것 같으세요? 3M이실 것 같아요. 포스트잇. 그래서 포스트잇이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바꿨네요. 그렇죠? 네. 일하고 배우는 방식은 이거 좀 다를 것 같긴 해서 네.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바꿔버린. 이것도 해볼까요? 자,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정보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 구글, 그쵸? 저도 논문 쓰면서 구글 없으면 논문 못 쓰거든요. 시장 분석 할 때 구글 없으면 못 하고 구글이죠. 이거 확실히 이제 구글은 포지셔닝 된 거죠. 구글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공유의 힘을 제공해서 세계를 보다 개방되고 연결시키게 한다. 페이스북, 그쵸?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포지셔닝 된 거죠. 여기 하나 뭘까요? 그에 준하는 아마존. 아마존 물건을 사는 방식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애플입니다. 애플. 그래서 애플 도구 자체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 여러분 80년대 애플에서 만든 신제품 중에 하나가 마우스인 거 아시나요? 마우스? 기존 우리가 키보드로 했었잖아요. 근데 애플의 맥은 이제 마우스로 그 뒤에 이용하는 애플의 이 직관 UI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일하는 것도 다 바꿔놨었고 여기다 배우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졌고 소통하는 방식도 다 바꿔놨어. 스마트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서 아마 생각 못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한 이트너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트너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저희는 그 고객 가치의 이런 혁신을 통해서 경영 지원을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트너스라고 떠올리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회사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미션만으로도 그 회사를 알게끔 하는 것이 가장 최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피터 드러커가 만든 방식이 이제 MBO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결국 목적에 의한, 목표에 의한 경영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사의 비전과 미션이 나오면 전사 전략이 나오고 사업부 전략이 나오고 운영 전략이 나오게끔 하는데 잘 안 움직이니까 개인에게 KPI를 주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그 성과 관리하는 거에 그 기본이 되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비전이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경영 지원 플랫폼인데요.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온 거니까 외부인이니까 이렇게 솔직한 여러분의 요 비전에 대한 걸 좀 듣고 싶기는 해요. 정말 요게 내 가슴 속에 있는 정말 또 우리 회사 정말 추구하는 비전인지 아니면 약간 액자 속 가치에 좀 액자 속 비전에 가까운 건지 어떤가요? 실제 이게 지금 다들 업무를 할 때 이게 살아 움직이나요, 비전이? 우리가 저런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라고 지금 생각이 하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저 궁금해서. 마이크 어디 있을까요? 마이크 다시 수거됐었나요? 네. 마이크 어딘가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군요. 네. 이쪽에 아까 괴롭혔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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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이 비전. 네. 눈을 가리고 해주셔도 되고요. 네. 완성까지는 아니고
네, 다들 이렇게 느끼시고. 네, 아 그러면 네 됐죠. 굉장히 주력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인지 상태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럼 이제 내가 일을 할 때 저런 비전에 내가 가까워지기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또는 저런 우리 미션도 있잖아요. 그 미션을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야. 단계까지는 가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필요한가 싶은 그런 생각이 네. 있는데 하나하나 실행되는 단계를 보니까 아 이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거기까지도 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특히 저는 그래도 오늘 우리 이터너스 교육을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여러 가지 회사의 경영 전략 강의를 나가니까 정말 액자 속으로에만 존재하는 비전과 미션이 있는 회사가 있고 그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회사는 더 교육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 교과서에 있는 분들은 왜 그분들한테도 와닿지가 않고 경영진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론만 전달드리고 오면 되거든요. 아마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쪽에 가까우셔서 좀 얘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회사 미션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 비즈니스 연결하는 것, 신용과 신뢰를 쌓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미션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긴 한데 그래서 누가 좀 쉽게 저한테 와닿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미션이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네, 마이크 편 한번 주시면 돼요. 네. 이분이 설명. 네네. 네.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잘 몰라서. 많은 고객사에서 업무 개선을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사례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간접적으로도 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 고객사, 그죠? 다양한 고객사들의 그런 혁신 경험들을 다른 고객사에게도 공유해서 그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개념에서 네 좋습니다. 네, 비즈니스 연결하다 이건 또 어떤 건지 다른 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확인하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떤 뜻일까요? 비즈니스를 연결하다.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다양한 사업부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부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내는 거. 고맙습니다. 신뢰와 신용을 쌓는다. 네. 왼쪽 오른쪽. 네. 저청용 500호. 네. 저희가 그 경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축적해가지고 좀그 플레이어들 쪽에 지원분들이나 환급받으시는 분들을 환급 받으시는 분들을 해주면서 그것들의 좋은 방향성으로 흘러가서 그 플레이어들에게 신뢰하시는 분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단위부터 신뢰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신용을 얻고 커가는 것. 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우리의 그 미션들이 이제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단어를 경험, 공유, 연결, 신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아까 한 대로 이트너스가 아니라 가치나 미션으로 인식 포지션을 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더 고객의 입장에서는 확장돼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도 여기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서 커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전략의 병행,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이 가치만 일치한다면 그 일을 해도 된다는 게 조직에서 암묵적으로 다 저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라는 게 그 일의 정의에 갇혀버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요거는 그냥 그런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좀 변화를 가져왔던 사례들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이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혹시 다녀오셨던 분 계시나요? 히드로 공항 다녀오셨던 분? 네 갔다 오셨구나. 언제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런던 올림픽이 언제? 그게 언제지? 2012년. 그때 어떠하셨어요? 그때 히드로 공항이? 히드로 공항이? 네, 당시의 기억, 첫인상. 인천공항보다는 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사람이 굉장히 국제적인 공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히드로 공항의 문제가 뭐였냐면
특히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 중에 하나. 그 성수기 때는 이제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이용객 수가 매년 7,500만이라고 합니다. 7,500만. 그래서 84개국으로 출국하는 공항 라인 노선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항도 막 미로나 되게 다름없다고 하고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히드로 공항을 이용하면서 느낀 스트레스가 강도를 만났을 때 비슷한 정도의 연구 결과. 이게 고객 경험인 거죠. 히드로 공항에 대한 고객 경험인 거죠. 어머, 그 기억 좀 나시나요? 이때 네, 생생한 증언을 한번 해주시면 정말 그런 어떤 느낌이셨는지 가셨을 때.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좀 안 들 정도로 노로.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좀 협소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이 보면은 서비스나 전체적인 동선으로 올 때 굉장히 그 히드로공항에는 한참 앞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공항은 그 나라의 첫 인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대로 거였을 때 첫 경험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제 사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계속 나한테 대입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처음 만나는 고객들, 또 현재 우리 사회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경험? 그 경험에 대한 인지된 경험. 우리 실제 우리랑 다르더라도 어떻게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우리 마이크를 좀 다른 분께 해주시면. 지금 어떤 일 혹시 하고 계신지? 네. 총무업무 지원하시는데 혹시 그 대외 고객들도 좀 만나시나요? 하는 일이 그런 쪽이신가요? 고객은 클라이언트가 전자 쪽에 총무 인원 그리고 그 전자쪽 총무 인력들이 이제 나 또는 우리 회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떤 그 경험의 이미지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는 총무 쪽 관련해가지고 이사를 지원을 하는 네네네. 사내문류 업무를 지원을 하고 네. 또 차량 관련 하고 예. 그런 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나 그런 이사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받았던 고객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이트너스의 서비스 지원은 어떤 경험을 주고 있으실 것 같은지 경험이랑 아까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는 강도를 만났을 때만큼의 답답함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말한 되게 뭐 빠르다, 행복하다, 즐거웠다 아니면 되게 뭐 도움이 됐다 이런 게 경험의 단어인 것 같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사 짐을 준비를 하고 어디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에서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좀 즉각 확인을 하고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문제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걸 좀 우리가 분해해 보면 앞단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했던 것보다 먼저 선제 대응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고객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단어로 키워드로 환산하면 어떤 경험인가요? 네?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어떤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리 대응해줘서 만족스러운 경험 또는 아까 뭐 빠짐없이 챙겨줄 때는 뭔가 안심되는 경험, 네. 또는 뭐 뒤에도 이렇게 처리 잘해주시면 더 믿을 만한 경험.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제품 솔루션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주고 있지? 라고 바꾸면 계속 우리는 그 경험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사실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서 영업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러 갔을 때 그 영업하는 그 순간에 고객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한창 핵심이 예전에 이제 뭐 UI, 인터페이스 중심부터 지금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그래서 당시 히드로공항 이런 경험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면 히드로공항에 이제 TFT가 되시면 돼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공항 자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 7,500만 명을 줄 수도 없잖아요.
이 인원과 환경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래도 이런 고객들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죠? 이게 같이 혁신이 되는 거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이크를 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이분이 좋다. 아, 네. 네, 본인이 여기 TFT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아,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줄을 쓸 수 있는 어떤 라인을 만들어서 번호표를 준다든가 아니면 먼저 공항에 도착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안내 메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뭔가 안내를 하는 건데요. 다행히 2010년대 들어서면서 뭐가 되게 발달하기, 빅데이터가 되게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선은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객들 자체의 여행 정보, 그 다음에 공항 내에서 어떤 와이파이를 접속하는지, 상점에서 어떤 것들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취향을 파악해서 앱이 있는데 이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공항에 쇼핑을 많이 하는 고객들에게는 쇼핑 쿠폰을, 그다음에 항상 주차하는 고객한테는 이제 주차와 관련된 안내 팝업 공지들을, 그다음에 환승 고객에게는 나름의 편의시설을 해서 나름의 기존의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나름의 맞춤형 정보만 주는데, 이 덕분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일상화된 노력이긴 한데, 덕분에 유럽에서는 가장 정신없는 공항에서 나름 이제는 그래도 세계 탑 10에 그런 서비스 만족도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작은 경험치를 한번 바꿔준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뒤에서 제가 장표를 넣어놨었는데 매력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력 품질. 들어보신 거 있잖아요. 매력 품질. 매력 품질이 뭐냐면 그 품질의 종류가 일본 학자가 만든 건데, 품질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 품질. 이걸 해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고객은 당연한 거를 경험했을 때 그 제공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여러분 호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텔을 처음 갔을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호텔 딱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호텔을 만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 품질들은 뭘까요? 이 정도는 최소 제공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 한 비즈니스 4성급 정도라고 보세요. 가족 호텔 4성급. 6성급이 워낙 비싸니까 우리가 못 만들고 4성급, 5성급 정도 만든다고 했을 때 뭘 기대하시죠? 네, 뭔가 여기서 이야기는 좀 나오는데 잘 안 들려서. 네.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네. 아, 발레 파킹 해주는 거, 그죠? 출구에서 발레 파킹 해주는 거. 도어맨이 짐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 예, 그래서 첫 시작이죠. 첫 시작 접점에서 발레 파킹 도와주고 도어맨들이 이제 내 짐 받아줘서 체크인할 때 방까지 갖다 주는 거. 네, 당연한 거죠. 그다음 체크인할 때 되게 친절한 거. 또 요즘 이렇게 웰컴 드링킹처럼 동남아 가면 좀 주기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체크인하고 숙소에서 문을 열었을 때 기대하는 당연한 품질은 뭔가요, 이제? 내 첫 방을 딱 들어갔을 때. 뭐부터 보시나요? 저 깨끗함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침대 시트, 한번 이게 항상 가서 이렇게 앉아보잖아요. 이렇게 앉아보죠. 오늘 쿠션 오늘 잘만한데? 그 다음에 이거 또 만져보시면서 바시락바시락, 좀 잘만한데? 보시고. 근데 욕실 이제 열어보죠. 그럼 욕실에 뭘 기대하시나요? 수건을 기대하시고요. 네. 수건이 얼마나 폭신폭신한가. 네. 또 뭘 기대하시나요? 어메니티 많이 기대하지 않나요? 샤워나 그 샴푸 용품, 이거 돈 좀 썼는데. 네. 저도 가면 꼭 항상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호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샘플인데 꽤 감당하는 것들, 사기는 아깝지만 그런 것들은 만족도 해주죠. 이제 그다음에 요즘은 다 이제 LCD는 다 달려 있으니까 TV 정도는 다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끔 물 2개 들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이상까지는 항상 당연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쟁사도 공급하고 우리도 하는 것. 근데 이제 매력 품질은 뭐냐면 그 고객은,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험을 하게 될 때 만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 품질에서
내가 침대를 훨씬 더 좋은 침대, 어느 정도 쿠션 좀 더 비싼 거 넣고 조금 이걸 좀 바꾼 거는 당연한 거에서 조금 더 이만큼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받을 때 사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훨씬 더 만족도가 커진다는 게 매력 품질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 경험을 해보면 저는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녀요. 지금도 가족들이랑. 그래서 웬만한 호텔들 다 가보는데 한번 한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자, 우리 가족 여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여행에서 이 가족의 특히 부모의 만족도와 기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래서 아이의 행복이거든요. 아이의 즐거움. 그래서 가족 여행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그 첫 호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어떤 호텔 가도 깨끗하네. 그런 당연 품질만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실망했던 건 뭘까요? 아이들이 실망하는 게 있었어요. 또 호텔 들어가면. 네?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는 네.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행동을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좀 애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문 열고 들어가면 호텔 들어가서 맨 처음 뭘 할까요? 애들 건강 때문에 환기시키고 또 슬리퍼로 갈아 신죠. 그렇죠. 애들 때문에 어차피 계속 신고 다니면 애가 있으니까 애 둘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신발 이제 외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네, 소외를 받습니다. 네, 차별을 받습니다. 항상 슬리퍼는 어른 거 2개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 눈높이에서 본 거죠. 근데 그 싱가포르에 한 호텔을 갔는데 체크인 할 때 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거든요. 초등학생들. 근데 보고서는 바로 도어맨이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큰딸 거 분홍색 슬리퍼 하나, 아들 거 파란색 슬리퍼 하나. 자, 슬리퍼 하나에 얼마일까요? 보니까 중국산이었어요. 얼마일까요? 가격 예상은 되시죠? 정말 비싸요. 1,000원. 싸면 한 몇백 원짜리 정말 그런 슬리퍼예요. 근데 자 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호텔인가요? 처음으로 나에게 슬리퍼를, 그것도 맞춤형 슬리퍼를 거든요. 그러면 그 2켤레에서 1,000원을 제공하고선 아이들이 처음으로 슬리퍼 신고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는데 자 엄마들은 이제 뭐가 발동하나요? 인스타그램이 시작이 되죠. 와, 이 호텔은 슬리퍼를 줘요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1,000원을 쓰고도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유만 이걸 우리가 매력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생각하셨을 때 당연 품질과 매력 품질을 기억하시면서 그 작은 범위에서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어떻게 좀 더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다 보면 여기서 좀 실마리가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히드로공항이 이제 고객 경험에 있어서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이 경험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경험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쪽도 고민했을 때 좀 더 차별화된 실행방안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가 그런 경험 차원에서 이 경험과 관련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기법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마이크를 옆에 주시면 네. 편하시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분 주셔도 돼요. 네. 마치 이 느낌이 그 옛날에 수건 돌리기 느낌이시죠? 딱. 네. 자,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디자인 띵킹. 띵킹은 사고. 네, 디자인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는 이벤트나 아니면 주사를 맞으면 아. 주사에 아이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럼 디자인을 좀 활용한 사고인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네, 네. 디자인 띵킹. 네. 디자인을 활용한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고객 입장에서 사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그 디자인, 그러니까 캐릭터, 시각적인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디자인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성적 접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디파인하죠. 정의를 내리죠. 그 다음에 나름 이성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쓰는데 문제를 디파인한 다음에 앞에 하나가 E가 시작이 됩니다. E. 뭘까? E. 고객에게
E를 갖자. 영어식 E. 고객 때 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까요? 아까 그 실내화 사건 슬리퍼를 보시면 I의 입장에서 뭘 한 거죠? 그 호텔은 공감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경험 비즈니스의 핵심이 공감이거든요. 그 고객한테 우리가 공감해서 그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디자인 싱킹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GE MRI 건데 여러분 혹시 MRI 해보신 분? MRI. 우리 성모님 많이 해보셨네요. 공항도 다녀오셨고, 네, MRI도 하셨고, 네. CT MRI 그렇죠. 네. 좋은 건 아닌데 다 부러워하진 않네요. 네. 네. 또 MRI 하셨던 분? 손도 드시지 않나요? 아무나 해보셨어요? 정말 다 건강하시구나.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모님의 경험을 때 MRI 들어갈 때 이렇게 딱 대기하잖아요. 이때 느낌, 감정이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약간은 좀 겁이 나는 경우. 맞아요. 성인도 겁이 납니다. 맞아요. MRI가 또 거기다가 소음이 굉장히 이제 윙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귀에다가 귀마개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헬륨가스에서 갑자기 초전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예, 맞아요. 소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소음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 껴주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어깨 때문에 MRI를 찍었는데 첫 MRI였는데 이게 들어갈 때 뭔가 할 때 여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겁이 나고요. 그다음에 소음이 좀 심할 거라서 이어폰을 껴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음악이라도 좀 들려주지. 근데 이어폰만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느낌 어떠세요? 그 암흑 속에서. 약간은 좀 폐쇄적인. 맞습니다.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폐쇄공포증 비슷하게 느낌도 나요. 자, 그러면 어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MRI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관점에서 제품을 계속 R&D, 연구개발하고 개선해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MRI의 의료적인 기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그 디즈니 병원의 서비스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면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병원들이나 이런 의료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료 기술 수준을 높일까? 뭐 어떤 진단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막상 환자들이 가장 이 병원을 평가할 때 느끼는 건 병원에서의 경험입니다. 경험. 아무리 그 병원이 이런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갔는데 간호사가 되게 불친절하세요. 그럼 그 병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표현하냐면 고객이 인지된 경험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기술적으로만 계속 관심을 갖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왔는데 이 디자인 싱킹이 도입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변하기 시작한 게 계속 고객에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아까 그 레고가 변화했던 것도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 공감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현재 우리의 주 소비층인 어린아이들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MRI를 주로 사용하는 게 어른만 사용할까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한 몇십 퍼센트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MRI 앞두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네.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공감이 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나도 겁났는데 애들 얼마나 겁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이크를 옆 사람에게나 앞 사람에게 돌려주시면. 네, 이분이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만약에 본인이 이 MRI 장비 회사의 뭐 마케팅 팀이든 아니면은 뭐 R&D 팀이든 어린아이에게 이제 공감이 됐으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만화 같은 거 영상을 MRI는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신 게 지금 모든 치과에 가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까 그 공감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아이들이 치과를 제일 무서워요. 그게 치과에서부터 생겼잖아요. 자, 그거 말고 근데 사실 MRI 요 내부에서 그 영상을 틀어주기가 위험해요. 요 안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캐릭터 왜 캐릭터를 넣으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캐릭터를 넣으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거를 보면서 다 그 검사하고 있는 걸 약간 잊어버리게 만들자.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근데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즐기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즐기게 만들까요? 한 단계 높여서. 노래를 틀어준다. 헤드폰 끼고 있는데. 헤드폰에서 노래 소리 들려주게 하는 거.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가장 큰 핵심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아이들은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이게 뭘 만든 것 같으세요? 자,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꿨을 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How might we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런 폐쇄공포증이나 무서움에 대해서 덜 느끼게 해줄까와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 어두운 곳의 폐쇄공포증을 즐기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또 즐길 수... 자, 우리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서 언제 숨어 있는 것, 껌껌한 곳에 있는 것을 즐기셨었나요? 그죠? 숨바꼭질 할 때.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솔루션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만들어줬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꾸며주고 나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적이 피터팬이죠. 해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해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동안 잠깐 위험하니까 너는 저 창고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그래서 해적을 다 물리치고 오면 너 부를게. 그럼 그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숨바꼭질처럼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재밌거든요. 모양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들어가서 나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라고 들어가 있는 것과 뭔가 알지도 못하는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질문을 바꾸고 어떻게 공감하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이 비싼 장비에다가 이렇게 이미 다 디자인까지 해서 이렇게 다 꾸민 다음에 막상 아이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투자 대비 효율이 되게 적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 일단 이게 실제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다 전면 적용해보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싱글 루프 기법과 더블 루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 루프 기법은 기존의 경영 전략 기법인데요. 뭔가 플랜을 세우고 한번 할 거면 정말 대대적으로 들어간 거죠. 만약 이거 할 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디자인팀까지 해서 개발까지 디자인 개발을 마친 다음에 실제 각 병원에 있는 모든 MR의 길을 이렇게 출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객의 반응이 없으면 이 비용이 큰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블 루프는 뭐냐면 이 루프상에서 일단은 가장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으로 한번 적용해 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파일럿으로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물어봐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고객이 이런 점은 만족하고 이런 점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수정 보완 돌아온 다음에 다시 가는 걸 더블 루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디자인 싱킹, 창업 중에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일단 적용해보는 거 빠르게.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다른 용어로 요즘 시대 용어로 바꾸면 이게 애자일입니다. 애자일. 일단 기업의 조직이 뭔가 실행할 때 일단 작게 한번 적용해보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뭐를 만들면 좋을까요? 비용 최소화해서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도 가능하게 하는 것. 스티커를 만들면 되죠. 스티커는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죠. 외주 줘가지고. 그죠? 그럼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여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아무 효과가 없으면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 기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팔려서 준비하고 적용해 보는 것. 그래서 경험과 관련돼서 여러분 한 번쯤 더 나중에 공부하셨으면 하는 게 디자인 싱킹. 그래서 요즘 한창 기업 교육에 수요가 많은 게 디자인 싱킹에 대한 기법 워크숍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저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그 경험, 고객의 경험을 생각할 때 공감이라는 고객의 공감이 먼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디자인 싱킹은 기존과 다르게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지금 말하는 디자인 싱킹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영 전략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법이나 방법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해보는 것과 아예 모르면 이걸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 시행착오를 겪고 만들어진. 그래서 요즘 스탠퍼드에서 D스쿨, 디자인 싱킹 스쿨이라고 스탠퍼드 되게 많이 비싸게 하는데 각 기업들이 나름 트렌드처럼 돼 오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핫한 것들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이런 시사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를 아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결이 된 가치를 가지고 좀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쓰는 건데 혹시 리멤버 쓰시는 분 명함 앱 리멤버 난 쓰고 있다. 아, 이거 형님 다른 분은 명함은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네 마이크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 네 누구 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분이 명함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 아, 명함은 저쪽이랍니다.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떤 직무길래 명함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아, 명함은 이쪽이 많이 받으신다는데. 네. 네, 이분이 명함 많이 받으신다. 아, 네. 아, 네.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디자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영업 진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무래도 영업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명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리멤버를 쓰지는 않고요. 네, 다른 앱 쓰시나요? 네, 오프라인으로 그냥 책장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리멤버는 받으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바로바로 접근해 주시고. 바로바로 입력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시네요. 혹시 리멤버 앱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혹시 안 쓰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 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네. 그냥 뭐 남들은 편리하다고 하는데 네네. 처음 접해보지 않으니까 맞아요. 접근이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리멤버 앱이 5년 전에 나왔고요.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썼는데, 자, 리멤버 앱이 나왔을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명함 앱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전국 춘추 시대 명함 앱, 3에서 5년 전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명함 앱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씁니다. 자, 왜 안 쓰냐? 왜 안 쓸까? 여러분이라면 저도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리멤버가 이걸 해줘서 저 썼어요. 뭘 해줬을까요? 첫 번째 안 쓰는 이유는 낯선 게 있고, 그래서 저쪽 약간 얼리 어댑터들은 또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지금 명함이 이만큼 있어요. 수백 장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그 당시에 모든 앱들이 다 똑같이 요 수기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요 그대로 인식을 해서 보내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당시에 인식률이 낮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수백 장을 찍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죠. 자, 그래서 5년 전에 리멤버 앱이 먼저 내놨던 아이디어는 뭐였을까요? 이걸 돌파할 전략. 자, 사람들 공감을 했죠. 왜 안 쓸까? 우리 살아남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인식률이 낮다. 두 번째, 이게 수백 장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찍어서 이 리멤버 앱에 옮기기가 되게 귀찮다. 이미 내 핸드폰에도 좀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겠어요? 대신 입력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대신 입력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합니다. 저에게 집에 있는 명함들을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수기로 입력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당시 여기 아마 제 기억으로 아르바이트생만 200명 채용한 걸로 알아요. 일일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수기 입력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택배를 보냈더니 거기서 그 수백 장을 다 저희들이 입력해 준 다음에 보내오더라고요. 자, 문제 이제 거기서, 자, 어쨌거나 그러면 리멤버의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갔죠. 초기 투자 비용이 다 알바비였어요.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한번 내 수백 장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플랫폼의 힘인데. 그래서 그렇게 5년 동안 투자를 받은 돈을 족족 알바비로 썼고요. 어마어마한 비정규직 고용 창출을 했죠. 그 다음에 뭐를 높였을까요? 그 다음에 수기 입력이 아까 인식이 낮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은 알바를 쓴 게 인식이 안 되면 알바들이 다 또 수기 입력까지 다 해주면서 정리 높였고, 그러다 점점 기술은 사실은 어떨까요? 이런 과학 기술은, 인식 기술은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확도가 99%에서 지금도 보면 저도 와, 초기랑 지금이랑 인식이 너무 달라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 당시에는 한 사진 10장 찍어놓으면 한 다음 날 이게 서버에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정말 실시간으로 올라갈 정도로 IT 기술도 되게 좋아졌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 리멤버 서버에 들어가 있는 명함이 1억 3천만 장입니다. 이용자 230만 명. 자, 그러면 여기까지 5년 동안 여기에 수익 모델은 뭐였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능성을 보고 2017년 말에 네이버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여기 1대 주주는 네이버입니다. 이제 라인이 인수했는데, 자, 뭐를 노렸을까요? 사실 이렇게 연결 비즈니스의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글로벌리. 네, 링크드인이죠. 링크드인. 돈을 버는 회사 링크드인.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이직을 다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데, 이직할 때 항상 링크드인 이용하세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링크드인 보면 이제 내 회사 프로필이랑 경력서를 넣으면 이제 헤드헌터들이나 타 경쟁사의 이제 인사 담당자 되면 링크드인 들어가 보거든요.